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 최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하던 얘기를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와 저와의 이론이 다른 부분은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이 있고 그 쾌락 원칙을 입각해서 어, 본능을 프로이트 얘기로는 그 리비도와 그 다음에 타나토스라고 죽음의 본능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거 이제 후대에 나오면서 그게 분노로 바뀌죠. 근데 저는 그 부분부터 조금 제가 얘기하는 말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리비도가 있어서 그 리비도가 내부에 쌓이는 게 불쾌해서 자꾸 방출하면서 쾌락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 또는 쾌락 원칙이다. 그런 쾌락 원칙 속에서 본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편함을 느껴요.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봐도 저는 그게 느껴지는데 태어나자마자 불편함을 느껴서 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불편함을 아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불편함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부모의 역할 또는 양육자의 역할이죠. 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양육자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불편함을 느껴요. 춥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 불편함을 느끼죠. 그 불편함을 느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제한이 돼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말을 할 줄 알았다면 태어나자마자 엄마 추워, 너무 배고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근데 태어난 갓난아기는 아무래도 능력이 없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울게 돼요. 근데 이 울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인 방법인데 그 의사소통 방법을 누구와 의사소통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양육자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 양육자가 어린 아이의 불편을 듣고 해결을 해주는 과정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의 불편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늘 양육자와의 관계를 같이 고려를 해야 이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리비도가 뭐 학문, 입, 학문 또는 성기로 옮겨가면서 배출을 함으로써 쾌락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을 표현할 뿐이고 그 불편을 양육자가 듣고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욕구들조차도
발생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생리적 욕구, 먹거나 배고픈 것, 그 다음에 배설, 싸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이것들은 아이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위라서 아무래도 의식적인 욕구로는 정립이 잘 안 될 텐데, 그것은 나중에 자아가 성숙을 한 다음에서야 자기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라서, 제일 첫 번째로 아이가 의식선에서 의식하게 되는 욕구는 결국 나의 불편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된 불편을 듣고 해소해주는 그 누군가, 그러니까 양육자가 되겠죠. 그 양육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바로 아이가 제일 처음 느끼는 욕구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고, 처음에는 인식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양육자의 노력 때문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됐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식되기 시작하는 게, 양육자가 없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양육자가 잠깐 밖에 나갔다. 나는 누워만 있다. 근데 똥을 싸서 질척거린다. 불편해 죽겠네.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주변에 없어서 안 듣는 그 과정. 그것을 이제 듣지 못하니까 불편함은 더 가중이 되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악을 쓰고 또 항의하는 과정이 있어요. 울겠죠. 악 쓰면서 우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우는 것과 이 악 쓰면서 우는 것에서 나는 분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또 분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악을 쓰면서 울어댔더니 양육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양육자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 거리면서 찾겠죠. 양육자라는 생각조차 못할 어린 나이부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양육자의 존재, 누군가의 존재를 찾는 시기는 한 3개월이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만에 확인 욕구는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양육자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걸 제가 확인 욕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시각적 확인 욕구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시각적 확인 욕구가 생성되는 시기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확인 욕구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각적, 그 다음에 후각적, 미각적, 촉각, 청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자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확인 욕구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눈만 뜨면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확인 욕구,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자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촉각적인, 그걸 이제 발음상 접촉 확인 욕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2가지 확인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각적인 확인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